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순간을 지나옵니다. 기뻤던 날도 있었고 혼자 버텨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없이 참는 법만 늘어가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이 만든 작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전북 익산의 오래된 주택가 담장 너머로 감나무 가지가 늘어진 단층 집에서 70세. 오화수는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퇴직 후 혼자 지낸 지 3년째. 그녀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조용했다. 상추를 뜯고 고추를 따고 저녁엔 동네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화투를 쳤다. 그런 일상 속 유일한 변수는 일주일에 3번, 방과 후. 학원 가기 전에 들르는 초등학교 4학년 손녀 정다은이었다. 다은은 화순의 집에 오면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시고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우적우적 씹으며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메뉴 이야기까지. 화수는 그 소란스러운 시간이 좋았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뭔가 달랐다. 다은은 문을 밀고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던지듯 놓고 소파에 축 늘어져 천장만 바라봤다. 말수도 줄었다. 화순이 학교 재밌었어? 하고 물으면 응 한마디로 끝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다은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어깨가 처지고 눈가가 부어 있었다. 화수는 부엌에서 삶아둔 감자를 꺼내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다은아, 할머니가 아침에 캔 감자야. 먹어봐. 할머니, 오늘 배고파요? 나 밥 안 먹고 싶어요. 화수는 손을 멈췄다. 평소 같으면 달려들어 2개씩 집어먹던 아이였다. 왜 속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다른 애들은 밥 먹어도 되는데 나는 아빠가 살 빼야 한다고 해서요. 화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살을 빼야 한다니. 겨우 10살짜리가. 다은은 키도 크고 건강한 아이였다. 통통한 건 그 나이 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며칠 전부터 다은은 도시락도 제대로 안 먹고 물만 마셨다고 했다. 운동장에서도 쉬는 시간에 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친구들이 불러도 나 괜찮아. 너희끼리 놀아 하며 고개를 저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다은이 가방 옆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노트였다. 파란색 표지에 다은이의 목표 노트라고 적혀 있었다. 화순이 펼쳐보자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매일 목표 체중 300지 감량. 실패하면 반성문 작성. 아래로는 날짜별로 체중이 기록되어 있고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와 X 표시가 빼곡했다. X 표시가 많았다. 그 옆에는 다시 노력할 것 더 참을 것 같은 문장들이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화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건 아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다. 그날 저녁 화수는 아들 정윤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석아, 다은이가 요즘 왜 이렇게 먹는 걸 무서워하냐? 무슨 일 있나? 엄마, 애가 살이 계속 찌잖아. 요즘 세상은 외모 경쟁이라니까. 애를 위해서 그래. 애를 위해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애가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 엄마는 요즘 세상 몰라. 학교에서도 애들끼리 다 비교해. 난 애가 놀림받는 거 못 봐. 화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다은은 누구보다 명랑하고 활기찬 아이였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고개를 숙이고 내가 못생겨서 사람들이 나 싫어해라고 중얼거렸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화순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 오래 묵힌 두려움이 다시 살아났다. 죽기 전 남편이 남긴 말. 애들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마. 괜히 미움만 받는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그 질문이 화순의 마음을 붙잡았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감나무 그림자가 흔들렸다. 며칠이 지났지만 화순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다은은 여전히 집에 올 때마다 기운이 없었고 화순이 내미는 음식을 거절했다. 할머니, 나 괜찮아요라는 말 뒤에 숨은 표정은 괜찮지 않았다. 화요일 오후 화순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다은이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다. 혹시 다은이 할머니시죠? 저는 4학년 3반 담임 김수진입니다. 화순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다은이가 요즘 체육 시간에 자꾸 어지럽다고 호소해요. 오늘도 달리기 하다가 주저앉았거든요. 보건실에서 재보니 혈압도 낮고요. 혹시 집에서 뭔가 압박받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없나요? 화수는 망설였다.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사실은 아빠가 애 체중을 관리시키는 것 같아요. 노트에 목표 체중이랑 감량 계획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 외모 평가가 정말 심해지고 있어요. SNS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은근히 비교하죠. 그런데 가정에서까지 점수가 매겨지면 아이가 견디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은이가 최근 상담 일지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살을 빼야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 같다고요. 화수는 숨이 막혔다.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니. 선생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아이 상태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부모님과도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학교 상담실과 연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화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다은이 학원을 마치고 화순의 집에 들렀다. 비를 맞아서인지 머리카락이 축축했다. 화순은 수건을 꺼내 다은의 머리를 닦아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은아,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어지러웠다며? 괜찮아? 응, 그냥 좀 그랬어. 별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봐. 요즘 힘든 거 있지? 다은은 한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나 요즘 급식 먹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그리고 아빠가 체중 안 줄면 실망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화수는 다은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어깨가 너무 작고 가벼웠다. 다은아, 넌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소중해. 살을 빼든 안 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날 밤 다은이 집으로 돌아간 뒤 화수는 다은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책 사이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다. 이번 주 체중 목표 달성 실패 이외 용돈 삭감, 외출 금지. 아래로는 요일별로 체중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고 실패한 날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연필로 희미하게 쓴 작은 글씨. 아빠가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건 무서워. 화수는 순간 손이 떨렸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사랑받고 싶어서 몸을 깎아내려야 하는 아이의 마음이 어떤 걸까? 화수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화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들이 미워하든 관계가 틀어지든 이건 멈춰야 했다. 다은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비는 밤새 내렸고 아침이 되자 마당에 상추잎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화수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분명하게 말할 작정이었다. 다음 날 오전 화수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익산 외곽의 신축 아파트 단지였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하시지. 윤석이 있나? 네, 서재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화수는 거실을 지나 서재 문을 열었다. 아들 정윤석은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40대 중반 중견 기업 과장.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화수는 가방에서 다은이 쓴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윤석아, 애를 왜 점수로 평가하냐? 윤석은 종이를 집어들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몰라. 요즘엔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야. 애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난 다은이가 놀림받는 거 못 참겠어. 그래서 애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에서 쓰러지는 게 낫다는 거냐? 쓰러져? 그게 무슨 소리야?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 다은이가 체육 시간마다 어지럽다고 주저앉는다고. 혈압도 낮아졌대. 애가 지금 굶고 있어, 윤석아. 윤석은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 말했다. 그건 애가 좀 무리한 거지. 난 건강하게 빼라고 했어.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300g씩 매일 빼라고 한 게 적당한 거냐? 10살짜리한테?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석도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난 애가 나처럼 되는 걸 원치 않아. 나처럼이라니? 나처럼 실패자가 되는 거. 학창시절 내내 뚱뚱하다고 놀림받고 취업할 때도 외모 때문에 떨어지고. 엄마, 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엄마는 몰라. 화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윤석이 중학생이던 시절 체격이 큰 편이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집에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다. 화수는 그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다. 신경 쓰지 마. 넌 건강하니까 괜찮아. 같은 위로밖에 하지 못했다. 근데 너 어릴 때 그 경쟁이 얼마나 널 괴롭혔는지 엄마는 기억한다. 그런데 넌 지금 똑같은 걸 다은이한테 하고 있어. 윤석은 고개를 돌렸다. 난 애를 위해서 한 거야. 애가 상처받기 전에 미리 준비시키는 거지. 상처는 이미 받고 있어. 다은이가 뭐라고 썼는지 봤어? 아빠가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게 무섭다고. 사랑받으려고 몸을 깎고 있는 거야. 그 어린애가.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팽팽한 침묵으로 끝났다. 화수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은 그렇게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온 화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 속에는 어린 윤석의 모습이 있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체육대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윤석. 통통한 볼에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그 뒤로 붙어 있던 학교 성적표 하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낮은 점수들. 화수는 그때 윤석에게 뭐라고 했던가. 왜 이렇게 못했어?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그날 밤 윤석은 울며 잠들었다. 화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은 실패자가 아니었다. 상처를 버티며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고스란히 딸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화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통통했던 아이도 말랐던 아이도 모두 사랑받아 마땅했다. 그걸 그때는 몰랐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화수는 전화기를 들고 학교 상담실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바로 잡아야 했다. 화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 상담실을 찾아갔다. 상담실은 본관 2층 끝자락에 있었다.
문패에는 위위 클래스라고 적혀 있었다. 노크를 하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문을 열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손녀 일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4학년 3반 정다은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다. 다은이 할머니시군요. 김수진 선생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화수는 그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체중 목표 노트, 급식을 거르는 아이, 아빠의 엄격한 관리 방식, 그리고 아들과의 대화까지. 상담사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다. 할머니께서 용기 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가족 내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다은이에게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연결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특히 아버님과도 면담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올까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대부분 응하십니다. 아이의 건강이 걸린 문제니까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할머니,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함께 바로 잡아야 합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정식으로 윤석에게 연락이 갔다. 윤석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다은이가 학교에서 계속 쓰러지면 병원 진단과 상담이 의무화될 수 있다고 하자 결국 동의했다. 상담 당일 화순도 함께 상담실에 들어갔다. 윤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정윤석 아버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누굴 비난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은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윤석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전애를 위해서 한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외모로 평가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하지만 아버님, 아이가 행복하면 성적도 외모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강요받으면 아이는 평생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윤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다은이가 건강하게 먹고 즐겁게 움직이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목표 체중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넌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상담사는 자료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아동 섭식장애와 우울증에 관한 통계였다.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섭식장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강박, 자기 혐오, 우울증으로 이어지죠. 다은이도 지금 그 초입에 있어요.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어요. 전 그냥 다은이를 위해서. 아버님도 어릴 때 외모 때문에 상처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 애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상처를 다은이가 대신 치유해 줄 순 없어요. 오히려 아버님이 먼저 그 상처를 돌보셔야 합니다. 윤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수는 옆에서 아들의 손을 잡았다. 윤석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늦지 않았어. 윤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다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직접 말할 용기가 아직은 안 나서요. 상담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은이는 아버지를 기다릴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화순과 윤석은 함께 학교를 나섰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윤석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이미 시작했잖아. 상담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다. 다은은 일주일에 한 번 학교 상담실에서 미술 치료를 받았다. 처음엔 말이 없던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다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내가 좋아하는 나를 그려봐라는 주제였다. 다은이 그린 그림 속 자신은 처음엔 작고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림 속 아이는 점점 커졌고 색깔도 밝아졌다. 마지막 그림에는 할머니의 텃밭에서 웃고 있는 자신이 그려져 있었다. 윤석도 변했다. 상담 후 일주일 동안은 다은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러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윤석은 다은의 방문을 두드렸다. 다은아, 아빠랑 잠깐 이야기할까? 다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책상 앞에 앉았다. 윤석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참을 말을 찾다가 입을 열었다. 다은아,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 못했어. 다은은 눈을 깜빡였다. 아빠는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 화? 아니, 절대 아니야.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랬던 건데 방법이 잘못됐어. 아빠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기억 때문에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봐. 다은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빠도 상처받았어? 응. 아빠도 어렸을 때 외모 때문에 놀림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일 안 겪었으면 해서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했구나. 다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도 살 빼고 싶긴 했어. 친구들이 날 보고 뚱뚱하다고 했거든. 근데 매일 체중 재는 게 너무 무서웠어. 실패하면 아빠가 실망할까봐. 윤석은 다은을 끌어안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다은아, 넌 지금도 충분히 예뻐. 그리고 내가 살이 찌든 빠지든 아빠는 널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다은은 아빠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화수는 다은과 윤석을 집으로 불렀다. 봄이 무르익어 텃밭에 감자를 심을 때였다. 오늘은 셋이서 감자 심자. 다은이도 해볼래? 응, 나 감자 좋아해.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밭고랑을 파고 씨감자를 심었다. 다은은 흙을 만지며 신기한 듯 웃었다. 할머니, 이거 언제쯤 커? 석 달쯤 지나면 파낼 수 있어. 기다림이 필요한 거야. 학교 급식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을까? 그럼 우리가 직접 기른 거니까 더 맛있지. 다은은 흙 묻은 손을 털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점수 안 매겨도 되죠? 화수는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감자는 기다리면 알아서 큰다. 재촉할 필요 없어. 그러자 윤석도 작게 웃었다. 사람도 그렇겠지, 엄마.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사랑으로 자란다. 경쟁으로는 안 돼. 그날 저녁 다은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나 자신을 혼내지 않았다. 할머니랑 아빠랑 감자를 심었다. 흙이 부드러웠다. 아빠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이게 제일 잘한 일이다. 시간이 더 흐른 여름 다은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시 웃으며 뛰어다녔다. 급식 시간에도 당당하게 밥을 먹었다. 체중계는 창고 구석으로 들어갔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화순의 집에 모였다. 감자를 수확할 때였다. 땅을 파자 통통한 감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와, 진짜 많이 컸다.
다은이 환호성을 질렀다. 윤석은 감자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정말 그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렇게 컸네. 화수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도 그래. 재촉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면 제때가 되면 자라. 노을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다은은 할머니의 손을, 윤석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그렇게 서로 기대어 서 있었다. 늦은 나이에 배운 교훈이었지만 화수는 마음 깊이 감사했다. 변화는 늦지 않았다. 아직 시간은 있었다. 늙었다고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건 아니다. 때로는 가장 늦은 순간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화수는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옆에서 다은이 감자를 안고 웃었다. 윤석도 함께 웃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사랑을 배우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일, 그 마음만큼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버티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용기 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